서유진은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잿빛 실루엣으로 펼쳐져 있었다. 옆자리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고 온기 하나 남지 않은 시트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남편 강지훈은 어제도 늦게 들어와 서재에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날들이 벌써 몇 년째인지 세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미래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지훈이 입을 완벽한 수트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의 경력을 위해 쏟아부었다. 한때 촉망받던 전략, 기획 전문가였던 자신의 커리어도 개인적인 꿈도 모두 접어둔 채 오직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꺼내 섬세한 손길로 스팀 다리미질을 시작했다. 지훈은 사소한 구김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였고 유진은 그런 그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다리미가 내뿜는 뜨거운 증기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름 모를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길들여진 습관일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집안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갓 내린 커피 향과 토스트 굽는 냄새가 공간을 채웠지만 그 온기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지훈이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시선은 유진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저녁 파티 준비는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유진은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그의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당신이 입을 옷이랑 필요한 것들 전부 챙겨뒀어요.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들었는데 긴장하지 말고 잘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지만 지훈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알았어.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 가도를 보조하는 유능한 비서와도 같았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현관으로 향할 때 유진은 그의 넥타이를 매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 순간 그녀의 코끝에 낯선 향수 냄새가 스쳤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자신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향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어제 회식이 많이 늦게 끝났나 봐요. 좋은 향기가 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 그는 유진의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내고는 직접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 짧은 순간의 거부가 유진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집에 다시 혼자 남겨진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심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외면해왔다. 파티가 열리는 저녁이 되자 유진은 지훈이 골라준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희미한 불안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남편이 미래그룹의 최연소 상무 후보로 주목받는 중요한 날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의 앞길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었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쳤었다. 파티 장소인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재계와 정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지훈의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과 특징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남편의 이미지를 격상시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능력과 더불어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그의 복을 칭찬했다. 지훈은 그런 유진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붉은색의 도발적인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속한 부서의 신입사원인 한소라였다. 얼마 전 회사 자료를 집에 가져왔을 때 우연히 사진으로 본 얼굴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지훈에게 끊임없이 유혹적인 시선을 던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유진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발코니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지훈이 소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밀착해 있었다. 상무님, 사모님도 와 계신데 너무 대담한 거 아니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교태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저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신경도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저 장식품처럼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지. 진짜 내 옆자리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장식품, 역할. 지난 10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했다. 그 순간 지훈이 고개를 돌리다 복도에 서 있는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당황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망쳤다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었다. 그는 소라를 떼어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유진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뭘 엿듣고 있는 거야. 볼 일 없으면 먼저 들어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화려한 파티장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저 자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편과 그의 품에 안겨 승리자처럼 미소 짓는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드레스 사이로 스며들어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텔을 나와 정처 없이 밤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네온 사인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꺾었다. 그의 하늘이 곧 자신의 하늘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그녀를 새장 속에 가둬놓고 자신은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잔인하게 찢겨나갔다. 그날 밤 서유진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거대한 충격은 오히려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믿고 쌓아 올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고, 이제 그 허상 뒤에 가려져 있던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샹들리에는 결혼기념일에 강지훈이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를 이 집에 묶어두는 황금 족쇄에 불과했다. 새벽이 깊어서야 강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잘 짜인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한 짜증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 보였다. 유진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그를 마주 보았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기분을 살피며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지훈이 먼저 차갑게 말했다. 왜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유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당신 체면? 바람을 피우고 그걸 들킨 자리에서 아내에게 모욕을 준 건 당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말 잘했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필요도 없겠어. 이혼해.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처럼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당신은 이제 내 야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난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러려면 내 옆에 당신 같은 구시대적인 여자가 아니라 한소라처럼 젊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파트너가 필요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이혼 절차는 지훈의 말처럼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최고 법무팀을 동원했다. 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다. 법정에서 지훈 측 변호사는 유진이 결혼 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헌신과 내조는 그저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폄하되었고, 그녀가 포기한 커리어와 시간은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모든 재산은 교묘하게 지훈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한소라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훈과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지훈에게서 받은 명품 선물과 호화로운 데이트 사진을 올리며 은근히 유진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는커녕 능력 있는 남편을 붙잡지 못한 무능한 전처라며 손가락질했다. 유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냉혹했다. 유진은 최소한의 위자료만 손에 쥔 채 자신이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낡은 여행 가방 몇 개에 담긴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그녀가 새로 거처를 구한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의 작은 단칸방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 작은 방에서 유진은 며칠 동안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절망이 검은 안개처럼 그녀를 감싸고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살았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는 이제 서유진이라는 이름 속 자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결혼 전에 그녀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신사업 전략 기획서, 그리고 그녀의 빛나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한때 얼마나 총명하고 유능했는지를. 서류철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옛 상사가 써준 추천서가 있었다. 서유진 씨는 강철 같은 의지와 비단 같은 섬세함을 동시에 지닌 인재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비되었던 심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데서 오는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돈과 집, 사회적 지위를 빼앗아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경험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였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달라졌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더 큰 벽이었다.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은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했다. 면접 기회를 얻더라도 면접관들은 그녀의 공백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모욕적인 질문을 던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거절당할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유노이아 홀딩스라는 이름의 기술 스타트업 채용 공고가 들어왔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과감한 사업 확장으로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였다. 그들은 전략기획팀 경력직을 찾고 있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 유노이아 홀딩스에 대해 분석했다. 회사의 비전,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만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력서와 함께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원했다. 며칠 후 기적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유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비록 값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재킷은 그녀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노이아 홀딩스의 사옥은 미래그룹의 위압적인 건물과는 달랐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자유로운 사고와 혁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굳게 닫힌 거대한 강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 문은 과거의 서유진을 닫고 새로운 서유진을 여는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철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노이아 홀딩스의 면접실은 미래그룹의 중압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면접관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꼰대 같은 권위의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유진의 10년 공백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진짜 면접은 그녀가 제출한 회사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시작되었다.
한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서유진 씨, 이 보고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어떤 의도로 작성하신 겁니까? 유진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신 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현재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의 변화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이 깊어질수록 면접관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창출해내고 있었다. 10년간 실무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날카로움과 깊이였다. 그녀는 주부로 살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산업 동향을 분석해왔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유진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비록 직급은 예전 경력에 비하면 낮은 대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첫 출근 날 유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비록 낡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갑옷과도 같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활기찼다. 젊은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협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다.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지난 10년간의 기술 변화와 시장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처음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동료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업무 처리 능력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은 화려하게 돋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기다릴 뿐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넵튠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친 것이다. 넵튠 프로젝트는 유럽의 거대 통신사와 진행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협력 사업으로 유노이아 홀딩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쟁사인 미래그룹이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과 기술 조건을 제시하며 끼어들었다. 프로젝트 팀은 혼란에 빠졌다. 팀장이었던 박 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회의실에서는 고성과 비난이 오갔고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이대로라면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유진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미래그룹이 제시한 조건과 그들의 사업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두가 지쳐 퇴근한 사무실의 유진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강지훈과 함께 살면서 그녀는 미래그룹의 사업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항상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에 집착했고 그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다. 미래그룹이 제시한 조건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가까웠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파트너사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차림에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지만 온몸에서 조용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는 바로
유노이아 홀딩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권태하였다. 그는 위기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태하는 혼란스러운 회의실의 흔적과 그 한가운데서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유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태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과 도표를 그려가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확신이 느껴졌다. 한참을 지켜보던 태아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유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회사 전체를 이끄는 CEO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유진은 그를 프로젝트 팀의 임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래그룹의 제안은 함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복잡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권태하는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몇 가지 던졌지만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고 확장해 나갔다. 태아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깊은 통찰력과 위기 속에서의 침착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고 서유진 대리라는 글자를 확인했다. 이런 인재가 왜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을까? 태아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제가 이 회사의 대표 권태아입니다. 서유진 씨의 분석 아주 인상적이군요.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CEO 앞에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태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유진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내용으로 전체 임원회의에서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박 부장에게는 제가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프로젝트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유진이 발표자로 나섰을 때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제안이 가진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전략이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제시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권태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유진 대리의 제안대로 넵튠 프로젝트의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이 시간부로 서유진 대리를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그 결정은 파격적이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리에게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키를 맡긴 것이다. 그날 이후 유진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모두가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권태하는 수시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는 파트너로서의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길 위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넵튠 프로젝트의 성공은 유노이아 홀딩스를 단숨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무력한 여성이 아니었다. 회사의 핵심 전략가로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권태하 대표는 그녀에게 단순한 신뢰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로서의 존중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일이 잦아졌다. 태아의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매일 가득 찼다가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논리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고,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와 직관으로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지적인 긴장감과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하는 그녀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멘토였다. 그는 유진에게 이사회 보고를 직접 맡기고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에 동석시켰다. 서유진 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의 의견을 구하며 그녀의 입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으로 여겼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태아는 유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진은 태아가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 뒤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일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책이나 영화,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던 태아가 무심코 물었다. 서 팀장은 어떻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의 질문에는 어떤 가시도 없었지만 유진의 심장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상에 잊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제 이름으로 서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희미한 슬픔을 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유노이아 홀딩스를 창업하며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담담한 고백은 유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었다.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넵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였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는 성공의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공간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몇 년 전 강지훈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난간에 기댔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자 태아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음 장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깊은 눈빛에 유진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태아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조용한 위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존경과 신뢰를 넘어 애틋한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기보다는 온천수처럼 서서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작은 미술관을 찾아다녔다. 유진은 웃음을 되찾았고 태아는 냉철한 CEO의 얼굴 뒤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미소를 자주 보여주었다. 유진은 권태아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시간 미래그룹의 강지우는 상무 승진에 성공하며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넓은 사무실과 더 좋은 차를 갖게 되었고 아내인 한소라는 그의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즐겼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철저히 상호 이익에 기반한 쇼윈도 부부의 형태였다. 유노이아 홀딩스라는 회사가 요즘 성가시게 구네. 곧 정리해버려야지. 지훈은 자신의 경쟁 상대로 떠오른 회사에 핵심에 서유진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만하게 말했다. 몇 달이 더 흘러 유진은 유노이아 홀딩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이끄는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아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멈추고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서유진 씨,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에 반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보며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옆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동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능력을 시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서유진을 사랑해 주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재와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되찾고 새로운 삶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것이었다. 서유진과 권태아의 결혼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그들의 결합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두 영혼이 서로에게 굳건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한 진실한 약속이었다. 유진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부사장이자 권태아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고 태아는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그들의 평온한 행복 위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드리워진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컨소시엄 프로젝트의 입찰이 공고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기술로 연결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기업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기술 산업을 이끌어갈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터였다. 미래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었고 실무 총괄 책임은 최근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강지훈 상무에게 맡겨졌다. 지훈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믿었다. 그의 눈에 유노이아 홀딩스 같은 신생기업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비쳤다. 그는 회의에서 오만하게 선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체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 유노이아 홀딩스는 조용하지만 기민하게 움직였다. 권태하와 서유진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인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들의 전략은 미래그룹의 물량 공세와는 차원이 다른 철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유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그룹의 강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컨소시엄의 주요 파트너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1차 제안 발표회장. 강지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팀을 이끌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경쟁사인 유노이아 홀딩스의 발표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노이아 홀딩스의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대표 권태아,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는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세련된 파워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왜 저기에? 권태아 대표의 부인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저 운 좋게 부잣집에 재혼한 팔자 좋은 여자일 것이라고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서유진은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명패에는 전략기획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위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굴욕감과 질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때때로 권태아와 눈빛을 교환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며 제안서의 핵심을 짚어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지훈은 유진을 따라 나섰다. 그는 복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게 네가 꾸민 복수극인가?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는 질투심으로 비틀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하찮은 것을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강상무님, 여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녀는 그의 직함을 정확히 부르며 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쳤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복수 같은 유치한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안서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허점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라면 미래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그녀의 냉정한 지적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성을 잃은 지훈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유진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유노이아 홀딩스 부사장은 CEO를 유혹해
자리를 꿰찬 이혼녀라는 식의 저급한 소문이었다. 그는 이런 가십이 보수적인 정부 관계자들과 해외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흔들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 있었다. 그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해외 파트너들은 이런 인신공격성 루머를 퍼뜨리는 미래 그룹의 비전문적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발표회에서 서유진이 직접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은 그녀에 대한 모든 루머를 한 방에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발표가 끝난 후 컨소시엄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한 해외 투자사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봅니다. 오늘 서유진 부사장의 발표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강지훈과 미래그룹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였다. 지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얕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서유진이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는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 첫 번째 대결에서의 완패는 강지훈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서유진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과거의 아내여야만 했다. 굴욕감은 곧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정정당당한 승부는 무의미했다. 그는 미래그룹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유노이아 홀딩스를 짓밟기로 했다. 지훈은 그룹 내 비밀 TF팀을 소집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유노이아 홀딩스의 기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핵심 협력업체들을 압박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고 협력업체 사장들의 약점을 잡아 흔들었다. 그의 더러운 공작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갑작스러운 부품 수급 문제와 핵심 인력 유출 시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유진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지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술 정보를 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미끼를 던져주면 돼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미끼를요. 태아는 유진의 계획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일부러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작된 기술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그 데이터는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분배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었지만 특정 희귀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스파이는 이 정보를 훔쳐내는 데 성공했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지훈은 이것이 유노이아 홀딩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미래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전 세계의 해당 희귀 광물 공급망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최종 발표회에서 유노이아 홀딩스가 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자신들이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그들의 계획을 좌초시킬 생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믿었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너무 일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최종 발표의 날이 밝았다. 장소는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미래그룹이었다. 강지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미래그룹의 비전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마지막에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저희 미래그룹은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핵심 광물인 티타늄, 델타의 전 세계 유통망을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저희의 강력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유진과 권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너희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노이아 홀딩스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단상에 오른 것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먼저 정중하게 청중들에게 인사를 한 뒤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상무님의 인상적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미래그룹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엄청난 투자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진은 스크린에 도표 하나를 띄웠다. 강상무님께서 말씀하신 티타늄, 델타는 분명 뛰어난 광물이지만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미 사장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유노이아 홀딩스는 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소재인 그래핀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래그룹이 훔쳐간 정보는 저희가 한 달 전에 폐기한 초기 단계의 프로토타입 데이터였습니다. 장내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유진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그룹이 수천억을 투자해 독점한 그 광물은 다음 달 발효될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업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미래그룹의 유능한 팀이 이걸 놓쳤는지 의문이군요. 그것은 완벽한 KO 펀치였다. 미래그룹은 함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강지훈이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유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미래그룹의 스파이가 유노이아의 서버를 해킹하고 협력사 직원을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이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컨소시엄 심사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미래그룹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고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격노했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ವ್야워사익적 몰락은 곧 개인적인 삶의 붕괴로 이어졌다.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해고당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아내인 한소라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능력과 재력을 보고 결혼한 여자였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기뿐이었다. 한소라는 이미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떠난 후였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차가운 메모와 이혼 서류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난 패배자랑은 살 수 없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
짧은 메모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지훈은 힘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때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TV에서는 유노이아 홀딩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소식과 함께 미래그룹의 경영 위기에 대한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서유진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가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웠던 오만한 제국은 바로 그 아내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우뚝 섰다. 서유진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권태아와 함께 회사를 이끄는 공동대표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의 아이콘, 유리 천장을 깬 여성 리더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완벽하게 비상했다. 반면 강지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고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남은 재산마저 모두 잃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 작은 원룸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TV 뉴스에 나오는 서유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비참함은 더욱 깊어졌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기이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그리워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그리워한 것은 서유진이라는 인격체가 아니었다. 그의 셔츠를 완벽하게 다려주던 그녀의 손길, 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내던 식사, 그리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의 헌신. 그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보조해주던 유능한 도구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이기적인 그리움을 뒤늦은 후회와 사랑이라고 착각한 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 만에 면도를 하고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다. 하지만 망가진 그의 모습은 초라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유노이아 홀딩스 사옥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한때 자신이 비웃었던 그 건물이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나오는 유진의 모습을 발견한 지훈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은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삶에 완전히 패배한 남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진이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제목 그대로의 장면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던 남자가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제발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의 눈물과 애원은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남자의 서툰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의 곁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권태아가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유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뿐이었다.
유진은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강지훈 씨.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지금 그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의 내 역할이겠죠. 당신은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하녀가 필요했을 뿐이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이기적인 속내를 꿰뚫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파괴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당신은 나를 해방시켜준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나는 당신이 알던 서유진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는 당신이 버린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태아가 열어준 차문으로 올라타며 그녀는 과거와의 질긴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강지훈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잃은 이유는 그녀가 더 좋은 남자와 재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그녀라는 보석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남자였던 것이다. 그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었고 이제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굴레가 되었다. 몇 달 후 스마트시티의 건설이 한창인 언덕 위에서 서유진과 권태아가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새로운 도시의 골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꿈꾸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우리가 함께 꿈꾸는 도시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과거의 악몽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고 그녀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했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내뿜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했다.